자, 잘 쉬셨죠? 예, 이제 환매등기 보도록 하죠. 환매등기의 경우는 아직 민법에서 환매권 배우셨나요? 네. 배웠어요? 아, 민법에서 환매권. 아, 작년에 배운 거 말고 올해. 아직 안 배우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나가네요. 환매라는 것은 매매랑 반대 입장입니다. 지금은 팔았지만 다시 사오겠다고 약정하는 게 환매란 말 쓰는데, 그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같이 반드시 동시에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 매매와 환매는 계약을 동시에 하게 되어 있고, 동시에 하게 되면 이 환매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텐데 물어나 보자고요. 그럼 지금 매매 계약이랑 환매 특약은 반드시 계약을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요 이전 등기랑 환매 등기도 반드시 두 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따로 들어오게 되면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동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문. 환매권의 경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환매권은 등기해야 된다고 배웠나요? 안 해도 된다고 배웠나요? 등기?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안 해도 된다고? 괜찮아요. 이미 틀렸으니까 자신 있게. 자, 환매권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제가 처음에 배울 때 등기하는 권리는 임차권하고 환매권의 경우는, 물권이 아닌 채권들은 등기하는 이유가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으로 등기하는 거지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환매권을 등기할 수도 있고 등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환매권의 경우를 등기한 경우도 있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등기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보자고요. 이제 어차피 뭐 몇 번 들어야 돼요. 지금도 환매권 등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월 3월 나갈 때 또 질문하게 되면 또 등기해야 된다고 배워요. 또 대답들 하실 거예요. 이거 선입견을 깨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환매권을 등기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환매 기간은 기간 5년이거든요. 몇 년? 5년 내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것이 매도인의 권리예요. 지금은 팔았지만 다시 오겠다고 환매인데, 이걸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안 하고 차이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소유권이 을에게 있을 당시에는 5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갑이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등기해도 그만이 안 해도 그만, 을에게는 내 집 돌려줘라고 행사는 가능한데, 소유권이 을에게 있다가 병이 취득을 하게 되면, 병이라는 자 제3자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 이 제3자가 소유권 가져갔네요. 그 제3자의 환매권 행사할 경우에, 환매 등기한 경우는 갑이 병한테 환매권 행사해서 소유권을 찾아갈 수가 있지만, 환매 등기를 안 하게 되면은 병한테 환매권 행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환매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보고 따지는 것이 대항력이에요. 환매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면 등기한 경우고, 환매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경우에 환매권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3자의 환매권 행사하려면 등기를 하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제3자에 대해서 갖는 뭐다? 이게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까지로 등기하는 것 뿐인 거지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 환매권자가 누군가요? 갑이죠? 환매권 행사할 때 그럼 누구한테 행사할 것이냐? 을한테 행사해야 될까? 현재 소유자 병한테 행사해야 될까? 환매 상대방은 을이냐 병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환매 상대방은 병이지 을이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다시 사오는 거죠? 아닌가? 다시 사오는 게 환매 아니에요. 사오려면 현재 소유권을 가진 자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가? 을에게 있다가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이지? 병이니 병한테 환매권 행사하는 거지 을한테 행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 환매랑 취소랑은 달라요. 취소 배웠어요? 취소? 아, 총칙 배웠어요? 무효와 취소 배웠어요? 아니, 얘기를 해야지 설명을 해드리지. 취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요 집에 18세 먹은 미성년자가, 갑이란 자가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 팔았습니다. 팔고 병이란 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 얘가 선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얘가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이 병 소유권 취득할 수 있더라 없더라?
갑이 만약에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의의 제3자 병은 취득해요? 취득 못해요? 취득 못하죠? 그럼 얘가 취소하는, 얘는 소유권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럼 취소할 때 누구한테 취소해야 될까? 을한테 취소해야 될까? 병한테 취소해야 될까? 취소는 을에게 해라, 병한테 해라. 했잖아요. 하나, 둘, 셋. 저는 답이 항상 칠판에 있어요. 모르니까 칠판에 써놓고 물어봐.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해라? 을에게 해라, 병한테 해라? 을에게 갖는 거예요. 환매는 병한테 가는데 다르죠? 이거는 외우면 틀리고 알면 안 잊어먹어요. 민법 공부할 때 취소 배웠어요? 취소 앞에 없어진 말이 뭘까? 생략이 된 말. 법률행위의 취소란 얘기예요. 뭐의 취소? 빨리 외치세요. 법률행위의 취소. 그럼 취소 앞에 없어진 말은? 아이, 금방 뭐라고 해놓고서 아니 왜 이렇게 짧아 다시. 뭐의 취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틀을 잡아놓으면 안 헷갈린다니까. 자, 뭐의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 그럼 뭐를 취소해라? 법률행위를 취소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갑은 취소권자가 취소 누구한테 뭘 취소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취소하는 거죠? 그럼 얘는 누구랑 법률행위 체결했어요? 얘가 취소의 상대방 을 뿐이란 얘기예요. 병은 취소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취소는 뭐의 취소니까? 법률행위 취소니까. 이해 갔어요? 요거랑 비교할 것이 환매란 말은 설명드리잖아요. 지금 환매는 다시 사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사오려면 현재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사와야지. 옛날 주인 집 팔아먹었잖아요. 일로 또 팔아먹어야 얘한테? 두 번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환매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란 얘기예요. 오케이? 달라요. 다르니까 취소는 뭐의 취소? 알면 안 잊어먹어. 취소는 뭐의 취소? 그럼 뭐를 취소해라? 법률행위 취소하니까 갑이 누구랑 법률행위 체결했어요? 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취소 상대방은. 오케이? 근데 환매란 말은 다시 사오는 거니까 사오려면 현재 소유권을 가진 자가 취소의 상대방이라 이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이거 알고 들어가시면 왜 을에게 취소가 들어가는지 구별할 수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죽겠죠? 헷갈리면 앞으로도 계속 헷갈릴 거야 아마. 한 1년 동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들을 때마다 이거 같기도 한데 막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외울 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럴 경우 환매권을 등기하는 이유는 왜 등기하더라? 이 제3자에게 대항력관리로 행사하는 것이 환매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매랑은 정반대 입장이에요. 잘 들으실 것.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라고 배웠죠? 취득하는 자니까. 그럼 반대로 환매등기 정반대 입장이니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건 지워버릴게요, 이제. 요 지워버리고, 제3자 지워버리고, 대항력 설명드렸으니까. 자, 환매등기 신청할 때 요거만 놓고 따지는데, 환매등기 할 당시에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둘이서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등기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동시에 들어오는데,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 정보에 적을 사항은 매매 대금이 얼마인가, 대금하고 비용을 적어야 됩니다. 환매 기간은 강행 규정으로 5년 딱 묶어놨기 때문에 기간을 등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만 적으면 되고요. 등기할 때만 동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건에 등기고 이것도 한 건에 등기예요. 별건에 등기는 두 건의 등기를 같이 들어오는 것이 차이점인데 그럴 경우 신청 정보를 하나로 묶고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서를 따로 가져오는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청 정보 낼 때 여러 건의 등기를 하나를 묶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묶고 신청하려고 그러면은 세 가지가 동일해야 돼요. 그럼 여러 건의 등기를 이게 우리 책에 안 나와서 요거를 한 장의 신청서로서 묶고 신청하는 것을 일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일괄 신청이라는 말 사용을 하는데 요건이 세 가지 충족을 해야 돼요. 먼저 등기소가 같아야 되고 등기 원인이 같아야 되고 등기 목적이 같아야지만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요 세 가지 충족하면 하나를 묶고 신청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사례에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랑 환매특약을 맺은 환매특약 같은 경우를 같이 신청할 수가 있느냐요. 따져보면 되겠네요. 자, 매매계약과 환매특약, 부동산은 하나죠? 그럼 등기소는 같겠네요. 등기소는 같다. 등기 원인은 매매와 환매, 원인 같아요. 매매랑 환매 말이 다르잖아요. 일단 다르고, 목적은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 환매, 특약할 목적, 목적도 다르죠? 그럼 요 세 개가 충족해야지 하나로 묶고 신청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거 뭐밖에 없더라? 등기소 하나밖에 동일한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세 개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는 일괄 신청할 수는 없다요. 일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신청서 몇 장 가져와라? 2장을 따로따로 내야 돼요. 그럼 신청서는 별개로 따로따로 내게 돼 있지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접수받다 보니까 이 두 개 등기에 접수번호는 동일해요. 접수연월이라고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뿐이지 신청을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 없는 게 여기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차이점이고, 그럴 경우 내야 될 서류 중에서 이게 좀 어려워질 텐데,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갖다 응용할 부분인데,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증 내고 인감도 가져와라.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증은 내되 인감은 낼 필요 없다고 배웠습니다. 환매 등기할 때 누가 등기 누가 의무자가 됐어요? 매수인이 의무자가 됐죠? 매수인이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될 것이냐, 인감을 낼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직은 어렵겠지만 가볍게 이해만 한번 해보자고요. 등기필 정보를 낼까 안 낼까?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에요, 그러면 모르니까 내느냐 는 똑바로 얘기해야지. 내요, 안 내요? 에요, 그러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무효, 유효 그러면 자, 등기필 정보 낸다 안 낸다?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하나, 둘, 셋. 안 냅니다. 아니, 왜 안 내지?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보자고. 자, 얘가 매수인이죠? 오케이? 그럼 매매계약을 통해 집을 샀어요. 그 요 등기가 끝나면은, 이전 등기 끝나면 매수인이 등기필증 받나요? 집 샀으니까? 받죠? 요걸 나중에 신청한다 그러면은 그때 내면 되겠지만, 같이 신청한다는 얘기는 아직 매수인 앞으로 등기된 게 없으니까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이거 왜 못 낼까?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아니, 등기를 따로따로 신청한다 그러면 먼저 이전 등기 끝나면 나중에 환매 등기할 때 등기필증이 있겠지만, 같이 가다 보니까 등기필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럼 얘는 없어서 못 내는 것이고, 그럼 인감은 낼까 안 낼까?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하나, 둘, 셋. 예? 얘도 안 내요. 왜 안 낼까?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지 등기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 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울 당시에 의무자가 있으면 등기필증을 내고 인감을 내고, 소유권자가 아니면 등기필증만 내라. 신나게 배웠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환매 등기할 때는 등기필증이랑 인감을 내지 않습니다. 등기 실행 방식은 요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방식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고, 반대로 환매 등기 또 언제나 부기 등기예요. 여기까지 한번 등기 실행하게 되면 책은 다시 줄쳐드릴게요. 모르니까 뭐 책 봐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이거더라 찝어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대화 좀 하자고. 일단 1순위에 누가 소유권자 있었느냐? 갑에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매매계약을 통해서 팔았나요? 을에게? 그럼 매매계약을 통해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 주등기란 얘기고, 환매 등기 해줘야겠네요. 환매 등기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니까 2의 부기 1호로 간명의로 환매 등기를 실행하는 이게 환매권의 실행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 뜻이에요. 이 두 개 등기 동시에 들어와서 같이 등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환매 등기 태어난 거예요. 그럼 태어난 것까지 일단 설명드리고, 그 다음 환매권에 이전하고 말소까지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서 환매 특약이라는 것은 매매계약에서 환매 특약을 한 때에는 그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제3자 효력이 있다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더라? 아까 대항력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제3자에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네, 발생하는 그 목적이고,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대금하고 비용. 신청인은 이제 매매계약과 입장이 반대가 되니까 등기 권리자는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더라. 어디랑 정반대 입장? 매매랑 반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실행 보게 되면 갑구사항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로 해라. 찾으셨어요? 환매 등기 부기 등기 이해 부기로 들어왔고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 등기랑 환매 등기는 접수 번호가 같다.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환매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권 말소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칠판 잠깐 보시고 이제 자 누가 환매권자? 갑이 환매권자죠? 환매권도 형성권이지만 양도가 가능해요. 권리다 보니까 그 팔아먹은 경우에 지금 칠판에서 환매권자가 갑일 경우에 갑이 환매권을 다시사갈 권리를 얘를 병이란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럼 병이 산 거는 소유권을 샀어요? 환매권을 샀어요? 환매권을 샀죠? 그럼 양수인 병이 환매권을 취득하게 되면 환매권 취득한 병 앞으로 환매권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환매권자 갑으로부터 병이 환매권을 이전받게 되면 이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전받게 되면 칠판에서 잘 보세요. 2순위 어떤 등기가 2순위예요? 의뢰 소유권 이전 등기 2순위죠? 그럼 2의 부기로는 환매 등기잖아요. 이게 이전이 되죠? 그럼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아닌 이전이에요? 환매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부기 등기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애초에 이게 무슨 등기고? 부기 등기고 요것도 부기 등기네요. 그래서 표현상으로 부기 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기 등기 가능 불가능? 빨리 외치세요. 가능하기 때문에 노래도 있습니다. 보기 아싸 기타 보기에서 부기 등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환매권이 태어날 때 부기 등기고 이전 등기하면 또 부기 등기가 되어서 부기 등기는 가능하다는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3년 전쯤에 법무사무 기출문제에서 다음 중 부기 등기로 실행하는 경우는 물어봤습니다. 답은 환매권 이전 등기가 답이에요. 환매권이 태어날 때 애초에 부기 등기고 이전 등기하면 또 부기 등기여서 여러분 교재에서 환매권 이전 등기 찾으셨어요? 그럼 환매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다 찾으셨나요? 번호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부기 등기에 다시 또 부기 등기가 그 뜻이에요. 얘가 또 팔아먹게 되면 부기 등기에 또 다시 부기 등기 또 되는 거예요. 계속 덧붙는 겁니다.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잡았어요? 나중에 부기 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 기하시고. 그래서 2번 보니까 환매권자 갑이 누구한테 팔았어요? 양수인 병한테 팔았죠? 그 환매권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환매권 변경 등기는 아직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환매권 맨 밑에 행사도 안 볼 것이고 이제 말소까지 볼 겁니다. 환매권이 말소했다는 얘기는 자 요거까지 설명드렸고 이전 등기 요거 없다고 가정할게요. 요건 요대로 따로 떼놓고 자 환매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갑이죠? 환매권자가 환매기간이 몇 년이더라? 5년 내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매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둘로 나눠서 5년이란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 행사한 경우에도 소멸하게 돼 있고 행사 안 한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환매권을 말소할 것이냐 이 마지막 문제예요. 시험 낼 때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다시 사갔다 안 사갔다? 사갔다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환매권을 가진 갑이 환매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다시 1, 2, 3순위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환매권의 행사입니다. 오케이? 그럼 환매권 행사하면 환매권 죽었다 살았다? 환매권자 행사하게 되면 환매권 죽었을까 살았을까? 환매권자가 갑이 환매권 행사했죠? 소유권 사갔잖아 다시. 그럼 환매권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하나 둘 셋. 답을 하나만 하셔야 돼.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자. 한번 물어보면은 살았다.
또 물어보면 죽었다. 또 물어보면 살았다. 이번엔 죽었다 그러겠네. 자, 살았다 죽었다. 하나, 둘, 셋. 죽었습니다. 환매권은 행사로 소멸하게 돼 있어요. 취소권 배웠죠? 똑같아요. 취소권도 형성권, 환매권도 형성권인데 취소권 소멸사에 보니까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하면 취소권 소멸하더라. 권리는 행사 목걸로 끝인 거지 리필이 안 돼요. 오케이? 그럴 경우에 자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환매권자가 다시 소유권 사갔네요. 오케이? 그럼 행사했죠? 그럼 등기관이 환매권 죽은 사실을 알까 모를까 이거? 모르는 거 본인이 모르는 거고 자 생각해 보자고. 자 환매권은 행사해서 죽죠? 아니 외우는 게 잘 보시라고. 그럼 이거 넘어가요. 행사하면 죽었죠? 행사의 뜻이 뭐예요? 다시 사가는 거. 그럼 등기관이 등기부에 실행할 때 환매권자가 다시 사갔네? 그럼 환매권 죽었잖아요. 등기관이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알죠? 아니까 이 환매 등기 등기관이 직권말소해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종류 굉장히 많아요. 행사 안 한 경우는 5년이란 기간이 경고하는 경우도 있고 환매계약 자체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환매계약 자체만 취소하는 경우 환매권만 해제하는 경우 환매권자가 포기하는 경우 해제계약하는 경우 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사유가 있는데 여기는 공통점이 소유권을 찾아가지 않았다예요. 이때는 환매권자와 매수인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환매권을 말소할 당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직권말소가 있고 또 하나는 공동신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공동신청이 특이한 걸까? 직권말소가 특이한 걸까? 예? 직권말소. 왜? 동그라미 쳤어. 오케이. 자, 이제 눈치가 빠르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는 게 어떻게 말소하느냐 그 기준은 잘 보세요. 이게 기본 포맷이에요. 환매등기 신청할 때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했으면 말소도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신청, 공동신청. 아까 소유권 보존등기 단독신청. 말소할 때도 단독신청. 상속은 단독, 공동. 단독. 말소할 때도 단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왔느냐가 어떻게 말소하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럼 공동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말소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행사하니까 직권말소 당하네. 요거 하나만 직권말소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를 외우실래요? 이 많은 걸 다 기억할래요? 이걸 기억해야지 이거를.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럼 매를 맞아도 얘는 안 내요. 얘는 복이고 답은 얘가 답이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환매권 말소한 경우는 행사한 경우 어떻게 말소하시고 직권말소하더라. 행사했다는 얘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잘 보세요. 나중에 저는 등기법 강의할 때 외우라고 강의를 안 해요. 상황을 이해하시라 그래. 그 환매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사갔죠? 한번 행사했네요. 그럼 행사했다는 얘기는 환매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는 사실을 등기관이 알까 모를까? 안다요. 등기하다 보니까. 그때 지워버리는 거예요. 직권으로. 오케이? 그럼 만약에 행사 안 하게 되면 종류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 어떻게 말소하더라? 여러분 제 신청이라고 나와있죠. 신청은 공동입니다. 공동으로 말소하게 되는 거 여기 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공동은 이 많은 걸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 기억해야겠죠? 뭐만 기억하실 것? 직권말소만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환매권 행사는 따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에 유중이 시험에서 블랙홀이에요. 아주 여기는 시험에서 거의 매회 나오는데 유중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중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중에서 올해도 지문은 여러 개 나왔어요. 유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중이란 말이 뭘까? 유중은 유언을 통해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권을 증여하는 게 유중이에요. 상속이랑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상속은 상속인만이 받는 게 상속이에요. 근데 유중은 상속인도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이 아닌 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 생기는 겁니다. 상속은 누구만 받으실 것? 상속인만 받는 것이에요. 근데 유중은 상속인도 가능하고 타인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인데 유중은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서 하나는 포괄 유중이란 유중이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중이란 것이 있더라. 내 재산이
우리 건물이 제 건데 이게 1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부채가 한 6억이 담보가 대출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부채 다 한꺼번에 다 주는 경우 이게 포괄류 중이에요. 다 가져라요. 빚까지. 그럼 뭐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상속을 받은 경우에 빚까지 떠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떠안다 보니까 상속은 포괄승계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포괄류 중도 포괄승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전 집이 세 채가 있대요. 세 채가 있는데 그중에 한 채만 여러분에게 드리겠대. 이게 바로 뭐다? 특정유증이에요. 그럴 때 효과 발생 시기가 다른데 포괄유증 받은 경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과 발생하는 것이 내용이고 특정유증은 등기를 해야지만 주인이 바뀌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같아요? 달라요? 또 다르죠? 여기 21의 기출문제. 특정유증 받은 경우에도 포괄유증과 마찬가지로 물권변동은 유언자 사망 시에 발생한다. 틀린 말입니다. 포괄유증 받은 경우는 효과 발생 언제 하는 것이고 포괄유증은 사망 시에 특정유증은 등기를 해야 주인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차이점이 생겨서 21회 때 기출을 했고 유증 받은 경우 등기 신청은 공동입니다. 공동 신청하게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유언자의 상속인하고 수증자가 둘이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같이 가야 되고 등기 원인은 뭘까?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는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원인은 유증이 되더라. 유증일 것이고 원인 연월일은 일자는 원칙은 유언자가 사망일을 적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만 유증에 조건이 붙어 있다거나 기한이 붙을 수가 있더라요. 자, 유증이란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 건물이 있는데 제가 죽거든 여러분 가지시래요.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 유증이란 얘기예요. 그럼 효과 발생은 유언 효과 발생 시기가 유언자가 사망하면 발생하니까 제가 죽거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조건을 달아요. 이 건물을 제가 주거동 들이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들이시래요. 그럼 제가 죽었다고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럼 받는 날짜는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은 장래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우리끼리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어쨌든 간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조건 성취일자를 적게 되어 있고 기한이 붙은 경우는 기한 도래일자를 적는 거죠. 이게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언자 사망일을 원인일자로 기재해야 한다. 틀렸죠?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언자 사망일을 적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조건은 조건 성취일자에 원인일자가 사망일이 아니 바뀌다 보니까 이걸 내고 들어온 것이 기출문제 한번 끌고 들어온 적이 있었고, 근데 유증에 또 볼 것이 이제 가등기할 수 있느냐? 책은 다 줄쳐드릴게요. 유증에 가등기할 수 있느냐를 또 물어보는데 가등기할 수 있냐 없냐는 유증자가 사망 전이냐 사망 후냐를 나눠요. 자, 가등기란 말이 따라 붙었는데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또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면 돼요. 가등기하는 이유가 뭘까? 장차 무슨 등기 하려고? 나중에 본등기 하려고. 아닌가? 맞죠? 가등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본등기 하려고 미리 가등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등기 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은 본등기 할 수 있냐 없냐 기준이에요.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할 수 있고 본등기 할 수 없으면 가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유언 효과 언제 발생해요? 사망 후죠. 그럼 사망 후에는 본등기 할 수 있어요? 효과 발생했으니까? 네, 그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허용해 주겠다요. 하지만 유언자 사망하기 전에는 효과 발생 안 했잖아요. 본등기 할 수 없으니까 추구에 효과 발생하니까 본등기 할 수 없으면 사망 전에는 가등기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헷갈렸죠 또? 누민이 딱 그대로 퍼지야. 잠시 멈춤이 돼가지고서 자 가등기 하는 이유는 장차 무슨 등기 하려고? 본등기 하려고. 그럼 가등기 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은 본등기 할 수 있냐 본등기 할 수 없냐가 그게 기준이란 얘기예요.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할 수 있고 본등기 할 수 없으면 가등기도 할 수 없다가 되는 게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럼 유언 효과 언제 발생해요? 사망 후에 발생하죠? 사망한 후에는 본등기에 올 수 있어요? 있죠? 그럼 가등기도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언을 했는데 유언자가 사망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 집 본등기 해올 수 없으면 가등기도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유언자가 유증을 통해서 수증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책에다 있는데 이거 마저 설명드리고서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수증자가 있을 때 여러 명이 받았더라. 여러 명이 받은 경우에 전원이 전원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 명 중에서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느냐예요.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오, 상속하고 다르죠? 상속은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 그랬고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다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외우는 게 또 아쉬운데 상속인끼리는 서로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오래 생각해 봐야 돼? 오래. 상속인끼리 서로 안나 모른다. 알잖아요. 뭐 엄마가 달라 아빠가 달라 지금 생각 좀 해봐야 되죠. 그럼 상속인끼리 서로 알죠?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상속인끼리 안다는 얘기는 나만 하지 말고 전원 명의로 등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원 앞으로 등기해도 내 지분은 있잖아요. 공유 지분은 그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권리 행사 얼마든지 내 권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이 두 분한테 유증을 했어요. 제 건물 나눠 가지시라고. 서로 알면은 같이 등기하면 되겠죠, 공동이. 오케이? 근데 서로 모를 경우는 지분 받는 게 어떻게 막아버리게 되면 서로 알 때까지 권리 행사할 수가 없단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유증은 상대방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모르는 경우는 서로 지분 받는 게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 서로 알 때까지 등기할 수가 없다 문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권리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지분만 등기할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예외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이해 상속은 서로 안다 모른다. 알면은 다 가고 너만 하지 말아라 이 뜻이고 유증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가 있으니까 알면은 같이 가면 되겠지만 서로 모르는 경우는 혼자만 등기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 권리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라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개 더 본 다음에 책 줄쳐드릴게요. 또 볼 것이 이제 하나가 유류본을 침해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본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유류본이 뭘까? 유류본이라는 건 남는 게 아니라 자 미치겠다. 자 두 분이 계신데 제 처고 제 첩이에요. 둘 다 기분 안 좋으신가 본데 나도 별로야. 자 처가 있고 첩이 있는데 자 저는 1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처하고 둘이 살고 있다가 제가 사망을 하면 이 부동산 10억짜리 누가 상속받아요? 처가 다 받겠죠? 맞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 10억짜리 건물을 처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주거든 첩을 주라고 상속 유증을 써버렸어요. 그럼 이 10억 건물을 누가 다 가져가더라? 첩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제 배우자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받으면 10억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남이 다 가져가게 되면 길바닥 나 앉을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법에서 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지분 인정해줘요. 그게 유류분이에요. 오케이? 그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지분 인정해주는데 상속 이제 부모, 자식, 형제까지는 부모, 자식, 형제까지 부모, 자식까지는 50% 인정해줍니다. 내 지분의 2분의 1. 그럼 이 10억 중에서 제가 이 첩에게 다 주라 할지라도 얼마 찾아올 수 있더라? 5억은 찾아올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형제나 조카까지는 3분의 1 인정해줘요. 내 지분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내가 최소한 찾아올 수 있는 유류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10억 중에서 유류분이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5억이 포함되어 있죠? 이거 10억을 다 주라고 제가 유언을 남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언대로 10억을 다 유로 등기할 수 있느냐? 유류분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유류분 포함되어 있을 때 등기를 각하할 것이 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유류분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등기는 실행을 해줍니다. 각하 안 해요. 실행해준 다음에 나중에 내 5억 유류분 돌려줘. 이거 나중 문제예요. 옛날에 그래서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 전 재산이 156억인가 했던 그 재산가가 연세대학교에다가 옛날에 전액을 다 기부를 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냐?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156억을 다 기증 딱 해버리니까
그 상속인들이 연세대학교 앞으로 등기하다 넘어간 다음에 연대 앞으로 소송을 제기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청구 소송 제기해서 반 줘라요. 그럼 이 156억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더라?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단 연대 다 주라는 연대 앞으로 등기 다 한 상태에서 나중에 찾아올 수 있죠? 여기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럼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 신청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다요. 아니 이거 시험에 다 나왔던 거 한 줄만 한 줄. 안 나오면 다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볼 게 이제 유증을 받은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 받을 수도 있고 등기된 거 받을 수도 있더라. 근데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문제가 나오는데 24회 기출문제, 24회 기출문제, 16회 기출문제, 또 20회인가? 계속 나와요. 여기서 두 개에서 많이 나와. 여기 논점이 많아요. 유증은. 유증을 왜 많이 낼까? 등기법에서 유증을 많이 내는 이유는 일단 유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민법 공부할 때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까지 배웠어요. 법률행위 종류 배울 때 유언이나 유증,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배웠고 그 이상은 안 배웠어요. 민법 공부할 때. 아닌가? 아, 맞잖아요. 예,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니까 내는 거예요. 민법 공부 다 한 거를 내버리면은 다 마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배운 걸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선. 그래서 엇갈리게 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법 배운 걸 내면 쉬운데 안 배운 걸 걸고 들어오니까. 근데 등기된 걸 받은 경우, 미등기 받은 경우 나눠서 등기된 것도 포괄, 유증 받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유증 받은 경우가 있더라요. 이제 등기하는 과정상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보조등기할 때 대장상 최초 소유자 보조등기할 수 있었고 그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도 보조등기할 수 있었고 포괄, 승계인도 보조등기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회사 합병도 가능했고 포괄 유증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똑같은 겁니다.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조등기 신청할 자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고 반대로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사를 기억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보조등기할 때 그 신청인 자격이랑 엮여야 돼요. 만약 삼성의 총수가 누군 거예요, 현재? 삼성 총수. 이건희시죠? 돈이 많으니까 오래 살더라고. 때가 됐는데도 안 가고 갈 것 같으니까 냉동시켜버리더라고. 아세요, 그거? 몰라요? 저온실에 넣어놓은 거야. 예? 삼성병원에 얼마 전에. 이게 모든 걸 다 다운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살려놨어요. 여기 돈이 좋더라고. 자, 그래서 오래 살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가도 한참 갈 사람인데 아직 살고 있더라고. 자, 돈 많이 버세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복도방에서. 자, 사업은 망하지 않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만 딱 피해가면 사업은 안 망해요. 첫 번째,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안 돼요. 맞죠?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인건비 많이 나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재고가 안 남아야 돼요. 물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뭐할까? 재고가 많이 나오면 망할 테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야 돼요. 복도방이 딱이래니까. 간판에다가 책상 하나 놔두면 시작하잖아. 그죠? 재고 부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건비 많이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무조건 오래 따셔야 돼. 15년도에. 16년부터는 오픈하려고 6개월 동안 수습을 밟아야 돼요. 6개월 그냥 지나야지 가서 배워야지 자격증을 내줘. 사무실 내주지 그냥 안 내줘요. 2년이라는 네, 6개월이라는 얘기 나오더라고. 그럼 6개월 동안 가품세 내고 4대보험 가입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오픈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럼 누가 복덕방에서 여러분 채용을 할까? 가품세 내고 다 해주면서 아닌가요? 빨리 해야 돼, 할 거면은. 뭐 그거 원하시면 해도 상관없고 자 나중에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중개법인 만들어서 학원 강의하는 게 아니라 중개법인 크게 만든 다음에 오픈할 사람 위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서 6개월씩만 있게 해주고 내보내고. 괜찮지 않나요? 누가 일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월급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아예 돈 내고 있어 여기. 그렇게 정만 두고 한 달에 100만 원 너무 센가? 안 세죠?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사무실 하면서 가고 받아주고 하고 협동사무실 하면서 그것도 괜찮을 거 아이템 같아.
저도 그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먹고 살 길이. 그래서 사무실 하나 저 시골에 하나 얻은 다음에 그냥 오픈할 사람 오세요. 오픈할 사람 모집해가지고서 6개월 딱 갖고서 내주고 6개월 딱 한 100만 원씩 받은 다음에 내보내고. 봐도 돼요. 그렇게 할 사람 없으니까. 자, 하시면 되지 뭐 누구나. 자, 한번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닌가? 그것도 괜찮은 아이템 같은데, 근데 문제는 하나 걸리는 게,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 오픈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이게 또 문제인데, 사무실을 1년 내내 유지할 수가 있느냐. 자격증 땄을 때만 반짝하고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지, 혼자 할 것 같으면 죽어도 안 알려주죠.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넘어가세요. 자, 이건희 씨께서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본인이 죽구덩 자기 미등기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드리래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럼 이건희 씨가 사망하더라. 그럼 소유권 취득했네요.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이 직접 미등기 받은 경우에 보존등기할 자격이 인정이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보존등기할 자격은 아까 법률에 나와 있는 자만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장상 최초 소유자 가능하고, 그제 상속인 가능하고, 포괄 승계인 가능하더라. 요 세 명이 가능한 케이스예요. 그럼 여러분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예요? 아니죠? 누가 소유자예요? 이건희 씨가. 그럼 그분은 상속인이세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상속인 아니죠? 그럼 상속인도 아니고 포괄 승계 받으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보존등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희 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자의 상속인이 누가 있더라? 대표적인 자가 이재용. 그럼 상속인 명의로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이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지, 직접 등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럼 서로 여기 같다 다르다? 다르죠? 작년 3월까지는 똑같이 갔어요. 포괄유증 받던 측정유증 받던 둘 다 직접 보존등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가 작년 3월 달에 개정해서 포괄유증만큼만은 직접 보존등기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출했던 부분이 요거란 얘기예요. 달라서.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된 거 받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이제 하나 기억할 것이, 했나 모르 상속인 등기 제가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 매매가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 매수인 둘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아, 여기는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으니 지금 미리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하나의 큰 틀이 우리 책에 이 책에는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넘어온 게 있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망을 했더라. 아니,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서 지워버리고.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1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1월 31일 날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오케이? 이게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죠. 한 달 정도 거리 가는 게. 그 매매계약은 언제 계약을 체결했고? 1월 1일. 등기하기로 한 날짜는 1월 31일 날 등기하기로 합의를 맺었는데, 문제는 등기하기 전에 1월 15일 날 갑이 또는 을이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하더라. 얘가 똑같은 거니까 얘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럼 매매가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매매가 빠르죠? 그럼 등기 넘길 경우에, 그럼 매매 계약을 통해 갑이 사망하게 되면 갑의 상속인 A가 갑의 권리금을 전부 다 승계받게 됩니다. 대금 받을 권리, 이제 상속인이 받는 것이고 등기도 넘겨줘야 돼요. 일로 넘겨주는데, 이때 상속인에게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길 것이냐, 아니면 바로 넘길 것이,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때 상속 등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 차이점은 빠른 게 먼저예요. 지금 사례가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르죠?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지금 요 사례 원인은 뭐고? 원인은 매매죠? 그 매매 계약이 원인일 경우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하겠네요. 공동 신청하기도 원칙은 누구랑 누구랑 가야 돼요? 갑하고 을하고 둘이 가야 될 등기가 있었는데, 갑이 사망하니까 갑의 상속인 A하고 상대방 을이 같이 가는 것이 이게 소위 말하는 상속인의 등기랑 등기예요.
상속인의 등기. 등기 신청을 누가 했으니까? 상속인이 신청했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망했죠? 그럼 뭐가 빨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매매가 빠르죠? 그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등기를 직접 넘길 수가 있다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거꾸로 사망한 후에 매매가 들어오게 되면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야 됩니다. 그럼 상속 등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준은 빠른 게 뭐냐 이걸 다 보고 따져가는 거예요. 매매가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은 매매가 빠르죠.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등기 바로 넘기는 겁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거 가지고 말이 어떻게 바뀌느냐? 매매 대신에 유증하고 사망하게 되면 말이 바뀐 것뿐이에요. 그럼 유증이 빠르다, 매매가 빠르다. 유증이 빠르죠? 그럼 상속 등기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겁니다. 생략이에요, 바로. 오케이? 가등기 후에 사망하게 되면 가등기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가등기가 빠르죠? 본등기할 때 상속 등기할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상속 등기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준은 빠른 게 무엇이냐요. 오케이? 이쪽에서 그러면 유증이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등기된 거 유증받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죽은 자가 말을 해요? 죽기 전에 말을 해요? 죽기 전에 유언 남길 거 아니야? 근데 유언이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럼 사망? 힘들어. 미치겠다. 사망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무게 잡으면 나도 무게 잡고 강의할까, 지금부터? 어깨 힘주고서. 가죽 잠바 입고 와서 여기다가 찍만 팍팍 박은 다음에 자, 어쨌든 간에 자, 유증이 빠르죠? 그럼 사망보다 유증이 빠르기 때문에 원칙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상속인들이 우리 아버지가 누구 주라고 유언 남긴 경우에 지금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앞으로 등기할 필요 없이. 이해 갔어요? 근데 유증사실 알면 바로 넘겨주면 좋으련만 유증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단 상속인이 본인이 상속받는 걸로 착각을 해서 상속등기를 실행해버렸습니다. 상속등기를 실행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증을 통해 남주래요. 그럼 넘겨줘야겠네요. 그럼 이미 실행한 상속등기를 말소할 것이냐 말소 안 하고 그냥 넘길 것이 또 문제예요. 그냥 소유권 넘겨주면 그만이니까 말소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길 수가 있다. 이게 대부분 얘기입니다. 달래기 때 문제를 많이 내요. 논점이 되는 게 여기 24기 주문제에서 등기된 걸 받은 경우에 상속 등기를 실행하여야 수증자에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맞았어요? 틀렸죠? 상속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럼 상속 등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빠른 게 뭐냐가 문제예요. 오케이? 빠른 거 못 찾아가기 때문에 그거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지금 떠드는 이 내용을 책 들어가서 줄쳐드리고서 또 잠깐 쉬었다가 1시간 더 하자고요. 유증의 의의 보니까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한다. 나와 있고 종류는 포괄 유증이고 또 하나 특정 유증이 있더라. 포괄 유증은 등기할 필요 없지만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된다. 구별시력이 있고요. 등기 신청 공동 신청을 하더라. 찾으셨나요? 예, 그럼 수증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전원명의가 원칙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도 있다. 상속은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순 없지만 유증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상속인끼리는 서로 아니까 같이 가실 것. 유증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혼자 갈 수도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의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가로 열고 써놓으실 말이 특정 유증. 지금 말하는 그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유증 받은 경우에 미등기 받은 경우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요거 나온 거죠. 반대로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이게 빠져 있잖아 지금. 뭔 말인지 갔어요?
아, 책에, 아, 그 경로당원 기본으로 자꾸 자. 책에 요거만 나와 있잖아, 지금. 미등기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란 다음에 수증자가 소유권 연기하더라. 기억나세요? 요거만 나와 있죠? 여기에 빠져 있잖아. 포괄누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같이 옆에 적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책 보면 나와 있겠죠. 등기원인은 밑에 보니까 유증이라고 적을 것이고 연월일은 유언자 사망한 날을 적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만 조건 붙을 수도 있고 기한이 붙을 수도 있더라. 조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자, 기한 붙은 경우는 기한, 도래일자가 원인일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첨부서면은 생략을 할게요. 거기까지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잠깐 쉬셨다가 이제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다음 페이지 진정 명의복까지 나가면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이쪽이 논점이 많죠. 유중이 볼 게 많아서 여기는 시험에 참 잘 내요. 거의 매회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니까 유중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책에 입문서다 보니까 몇 개 간단하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 배우고 다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니까 좀 참고 좀 하시고요. 잠깐 쉬신 다음에 수용하고 아마 진정 명의복 정도 나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나가도록 하죠.